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민군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민주당을 키워주셔야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TK를 바라는 도태우입니다. 네, 대구 경북의 발전을 바라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을 해야죠, TK가. 그러기 위해서 각종 논의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행정통합. 근데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석 달 만에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고 싶은데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그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같은 잠자리지만 다른 꿈을 꾼다. 대구하고 경북이 그랬어요. 이게 그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일의 추진 방식 때문에 이렇게 사달이 났다고 보고요. 네. 밥을 해놓고 뜸을 들여야 밥맛이 좋지. 밥 다 했다고 뜸은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밥 먹으면 생살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체 제안을 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 방식은 모든 것은 대구 중심이고 경북 보고 양보를 하락하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일방적이었다. 네. 예, 저는 이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원래 어렵다라는 말씀 한번 시작해 보고 싶고요. 이게 시작된 배경을 보면은 그 지방 소멸의 절박함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의 2분의 1 2,500만이 집중되어 있는데 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500만에 달하는 TK가 네. 대한민국을 새롭게 좀 이끌 수 있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바랐던 것인데 그 직접 원인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3권역 나누는 것과 그 경북도청사와 대구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하는 안이 상당히 대립됐는데 네. 원래 출발을 보면 이게 그 경북 TK 지역은 4권역 4개로 나눠진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포항 동부 그리고 서부에 빠진 게 이제 구미. 남부 쪽이 대구, 북부 쪽이 안동, 그리고 중심에 이제 TK 신공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4개 권역이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는 현실을 두 개 지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 안이 금방 그 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게 경북이고. 네. 대구안은 지자체 권한은 축소해서 대구시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 안과 또 기존의 대구와 안동 이 안과 여기 추가해서 동부청사 포항까지 하는 이 안으로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일방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의 대구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구시가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통합하면 전국 2대 도시가 된다라고 현수막만 많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경북도지사하고 수기하고 경북도에 가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내가 하면 따라와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게 있어서 먼저 그 거부감이 많았다. 홍준표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하다 이러는데 홍준표 시장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고집불통이다 막무가내다 이런 평이 많아요. 한번 저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시청 관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다 나와요.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은 대구시에서 이제 구가 갖고 있는 권한하고 경북도에서 이 시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네, 지자체 간에. 예.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구보다 도에서 시군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나 권한이 좀 더 큽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광역 지자체를 통합할 때 그러면은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의 갈등이라든지 조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견된 문제다.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기획원 모델이 상당히 좀 참고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경제기획원은 일선 인허가와 같은 그 집행실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기획과 큰 틀만. 피드백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할하고 이것이 광역지자체가 할 일이죠. 그리고 일선 인허가와 같은 집행사무는 그 당시는 재무, 산업자원 모두 경제기획원이 맡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TK 광역통합 부분에서도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좀 극명하게 갈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대구시의 일방 추진에 경북도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북도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경북도 의회 의장 사퇴하고 그래야만이 재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입장이죠. 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입장은 경북도지사 사퇴하라 이 말을 그렇게 순화해서 이야기했다고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2년 전에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우 도지사가 했는 대구 경북 메가시티 안도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해놔놓고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생각이 바뀌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민 공론화 과정도 생략하고 대의기관인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합의만 보면 된다. 협조만 구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사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주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건데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러다 나쁘다 이런 생각 이부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순간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금방 도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지자체 간의 문제인데요. 항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하고 갖고 있는 걸 뺏기려고 하는 잃게 된다는 거 로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항이 있어요. 어느 시도군 경북의 22개 시군이 자기 권한이 축소되는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이제 통합이라는 큰 산으로 가기 그럼요. 위해서.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득, 중재 이런 아주 애틋한 정성이 없었던 거죠. 대구시가. 정성이 없었다. 네. 입장의 변화랄까 여러 가지 이 급격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세계에서는 흔히는 아니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또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뀔 수 또 있죠. 하나는 네. 비스마르크 독일의 그 사람이 남긴 말에 정치가의 가장 큰 일은 역사의 여신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말고 잡는 일이라는 참 명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지방 분권과 지방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방 시대 위원장이 또 대구 경북 출신의 우동기 위원장이 또 강력한 의지를 네.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이 협조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역사의 여신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옷자락을 놓치지 말고 잡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도지사 사퇴 종용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문헌과도 다르고. 네. 아니 경북도지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추진에 미온적이었다. 사전 애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충분한 두 분 간의 교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2년 전에는 뜬금없이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돼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근데 일방 통행식이 항상 그분의 홍준표 시장은 금방 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하면 무조건 따라와라 하니까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경북도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했고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북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경북도와 대구는 정책상 서로 겹치는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두 개가 같이 중점 키워야 되는 산업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연구하는 것이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경북도는 너무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다. 이 문제가 우리 지수원 이전 때도 거의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구미시장이 구미 해평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표출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감히 이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인 나에게 일을 달아?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해평으로 안 가고 안동댐으로 가겠다는 이런 일방 추진에 독불장군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 놔놓고 본인이 엄청나게 일은 벌여놓고 이번에 잘 안 되니까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가톨릭에서도 내 탓이어야 되는데 홍 시장은 네 탓이요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놓고 페이스북에는 대구 경북 시도민께 죄송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마음을 더 열고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이 대권의 꿈을 위해서 대구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대구 경북의 50년 후 100년 대기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경남도지사 때고 똑같아요. 경남도지사 해놓고 뭐 잘했다는 반복되고 뭐 있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평과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원인이 네. 이 추진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위에서 광역 자치단체장만의 의지가 아니고 네. 그 대구 경북민의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하향식이 아니다. 예. 대구 경북민의 의지가 왜 크냐?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근대 역사는 모두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대구 경북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삼성상해라든지 또 2.28 근대 운동 역사까지 좀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네. 대구 경북민들의 진취적인 기상 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 소멸과 국가 위기를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뚫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움직인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철우 지사가 이제 합의와 조정을 하자라는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어제 행안부 장관이랑 지방시대위원장이 중재안을 내주세요라는 건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무산이 아니라 재논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9월 이철우 지사께서 9월 말까지 조금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유예를, 갖고 생각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시장이 일방 중단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 더 논의를 끌고 가봤자 진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네. 이철우 지사처럼 행안부 장관이라든 지방 장관하고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때까지 논의됐던 것 말고 새로운 어떤 안이 있으면 외국 사례를 끌어와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 마치 현수막 해가지고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그 사이즈로 보고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오늘 금방 또 하다시피 현수막 다 철거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분의 이런 독단적인 행정이 정말 문제고 제발 소통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아니 같은 레벨이는 경북도하고도 자기 일방통행식으로 하는데 어느 누가 그래 소통의 그걸 방식에 받겠습니까? 네,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네.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 하나의 불씨가 남아 있더라도 이 큰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도 있고 네. 예,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 끝까지 시도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인구, 재정, 에너지 등등 모두에 네. 있어가지고 자율권이 강화되고 좀 더 진취적인 어떤 정책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돼서 지역에서부터 선도 사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속도전으로 가다가 무산이 되는 위기까지 왔지만 꼭 하나 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자꾸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만 의결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데 사실 대구시의회하고 경북도의회는 같은 당 사람들만 우리 경상도 말로 소복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동종교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서 이 통합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네. 역시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부울경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비수도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네, 그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광역으로의 통합 논의는 네. 딴 곳에도 있었고 시도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메가시티, 시도하다가 잘 될 듯하다가 만약에 이제 잘 못 되면 네. 예, 그런 시도들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나 원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다른 광역의 통합보다는 제가 볼 때 TK의 통합 부분이 사실은 그 하부의 동력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고 그런 이 새로운 뚫고 가는 진취적인 그런 부분이 원래 역사적으로 가장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으로 계속 지방이 변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소멸, 경제 위기 등 정말 심각한 처지에 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현상이 네. 있는 건데 네. 이런 문제를 하려면 발벗고 나서서 소통하고 문제가 뭔지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고 설득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하는 그런 각고의 역시나, 노력이 필요한데 네, 추진 과정에 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재정이 필요하면 국회 찾아가고 그쵸. 같은 당 소속도 설득하고 네. 다른 당 또 협조를 구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태도가 그냥 아쉽다.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나왔으니까 잠시 저희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거든요. 의대 증거 문제로 놓고 한 대표랑 생각이 다른데 요거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잠깐 짧게 저는 듣겠습니다. 그 일각에서 네.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이 의대라는 것이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좌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가던 그 학생 수가 많이 네. 줄었다는 그 숫자가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증원이 되면서 소위 외국 사례 어퍼머티브 액션처럼 예, 그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대해서 지역 균형만 강조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숫자가 안 중요할 예, 수가 없다. 의대생들의 그거를 누리는 그런 보완 조치 같은 것이 좀 필요하죠. 이루어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 폭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정치 초보자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대통령실도 이게 밀리면 모든 문제가 다 밀리고 저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또 걱정을 윤원 하시는 것 갈등은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좀 TK 잘해주시길 광장의 바랍니다. 혈투. 네, 노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